토트넘 팬들이 운영하고 있는 스퍼스 앱에서 양민혁 선수 관련한 기사가 올라와가지고 조금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제목부터가 좀 짠한데요. 제목이 불쌍한 아이, 푸어 키드. 근데 이게 양민혁에 대한 비판 기사가 아니에요. 토트넘 구단의 관리에 대한 비판 기사인 건데요. 토트넘의 이해 불가, 엄밀히 따지면 본커스는 제정신이 아닌 거거든요. 토트넘의 제정신이 아닌 임대 결정으로 비판. 3개월 동안 단 29분 출전. 이게 제목인 거고요. 그래서 이제 뭐 토트넘의 유망주 임대 운영이 논란에 휩싸였다. 해당 선수 양민혁은 1월 이후 거의 경기에 나서지 못하며 비판의 중심에 섰다. 토트넘은 현재 여러 유망주를 임대로 보내 성장에 필요한 출전 시간을 확보하고 있다. 부슈코비치, 랭크셔, 무어 등 일부 선수들은 임대팀에서 인상적인 활약을 펼치고 있다. 하지만 모두가 순탄한 건 아니다. 양민혁이 그 대표적인 사례다. 한국 국가대표인 그는 현재 코벤트리 시티에 임대되어 있지만 챔피언십 무대에서 아직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금까지 그는 단 한 번 선발 출전했고 16경기 중 6경기만 매치데이 스쿼드에 포함됐다. 나머지 10경기는 매치데이 스쿼드에도 들지 못한 거죠. 데뷔 이후 출전 시간은 고작 29분에 불과하며 득점과 도움 모두 기록하지 못했다라고 한 건데요. 근데 사실 뭐 토트넘의 임대 문제가 이번만은 아니고 전통이나 마찬가지인 건데 그건 뒤에서 살펴보도록 하고요. 어쨌건 뭐 양민혁 선수 실제 코벤트리 가서 못 나오고 있죠. 사실 가자마자 FA컵에서 선발 데뷔전을 치렀었거든요. 그때 이제 72분 뛸 때만 하더라도 이때 그리고 경기 내용도 나쁘지 않았어요. 양민혁 선수가 비록 팀은 0대1로 패했지만은 양민혁 선수 나름 이 경기에서 상당히 활발한 움직임을 보여주면서 괜찮은 모습 보여줬는데 문제는 이제 리그 들어가니까 첫 2경기는 벤치에 대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3경기, 첫 번째 이제 교체 출전한 경기 18분, 그 다음 10분, 그 다음 1분 뛰고 나서는 이후부터는 아예 명단에도 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중석에서 양민혁 선수가 앉아서 경기를 보고 있는 장면들이 자주 포착이 되기도 했었죠. 그러면서 현재 코벤트리 가서는 챔피언십에서는 29분 출전이 전부고 FA컵에서도 72분 뛴 게 전부인 건데요. 그러면서 이제 그 두 번째 파트에서 토트넘 임대 정책 논란, 양민혁 부진 속 우려 확대라고 부제목을 올린 건데요. 해당 기사에 양민혁의 성장 과정을 지켜보던 토트넘 팬들 사이에서는 이번 임대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다. 많은 팬들은 그가 토트넘 이적 후 성장에 있어 충분한 지원을 받지 못했다고 지적한다. 한 팬은 이건 뭐 그러니까 소셜미디어나 이런 데 올라온 겁니다. 포츠머스에서의 임대는 완벽했다. 저는 이거는 동의하진 않지만은 완벽했다에는 동의하지 않지만은 어쨌건 간에 포츠머스 시절이 나았죠. 차라리 그래도 출전을 했으니까. 그러면서 경기 막판 결승골로 팀을 살리며 엄청난 임팩트를 보여줬는데 굳이 상황을 망쳐버렸다고 비판했다 한 거고요. 실제 양민혁 선수가 그래도 결승골을 넣는 그런 장면들은 있긴 했었습니다. 그래서 양민혁 선수 응원가까지 등장하기도 했었죠. 또 다른 팬은 구단이 사실상 그의 존재를 잊은 것 같다. 그렇지 않았다면 겨울 이적 시장 이후 다른 팀으로 보냈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또 다른 이제 서포터는 토트넘의 임대 전략 자체를 문제 삼았다. 시즌 중반에 잘 되고 있는 임대를 굳이 업그레이드 하려 하는가? 왜 더 좋은 팀으로 보내려고 하냐는 거죠. 뛰도록 내비둬야 되는데 더 좋은 팀으로 보내니까 못 뛴다는 거죠. 그래서 경기에 뛰고 기여하고 있다면 그대로 두는 게 맞다. 과거에도 RP 디바인과 데인 스칼렛이 이런 판단으로 피해를 봤다라고 평가를 한 겁니다. 실제 RP 디바인하고 데인 스칼렛은 해당 나이대에 토트넘 최고 유망주로 불렸었지만 임대 전전하다가 기대만큼 성장하지 못한 대표적 케이스 중에 한 명이죠. 그리고 이제 또 다른 팬은 QPR에서 자신감을 쌓고 있던 선수다. 실제 결과적으로는 양민혁 선수가 가장 그래도 입지가 좋았고 가장 많은 출전수를 기록하고 가장 많은 선발 출전을 했던 거는 QPR 시절이긴 해요. 지난 시즌 후반기요. 그러면서 그를 거기서 빼낸 건 이해하기 어려운 결정이다. 하지만 이게 바로 토트넘이다. 위에서 아래까지 방향성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 부분이 상당히 와닿긴 하죠. 방향성이 없다는 거, 토트넘. 그러다 보니까 임대 보낼 때 좀 잘못된 임대들을 보내다가 유망주들이 성장해야 될 시기를 놓치는 경우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동안
많아 왔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한 팬은 또 하나의 이해 불가한 결정이다. 유망주들을 대거 임대에 보내놓고 팀은 심각한 부상 위기를 겪고 있으며, 임대 대거 안 보냈으면은 유망주들이라도 나올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선수의 임대까지 망쳤다. 이 구단은 축구 자체가 최우선이 아닌 것처럼 보인다고 덧붙였다. 근데 진짜 이거는 디 애슬레틱 칼럼에도 나왔었죠. 지금 토트넘은 축구 자체가 최우선이 아닌 구단이다. 그래서 자꾸 마케팅적인 요소라던가 그리고 또 구장 활용해가지고 돈벌이 하는 거, 이런 거에 더 집중이 되어 있다라는 비판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다른 SNS에서는 양민혁을 코벤트리로 임대 보낸 건 정말 끔찍한 결정이었다. 단 한 번만 선발 출전, 이 기록도 쭉 나오면서 토트넘은 형편없는 임대 사례에 익숙하지만 이건 지금까지 중에서도 최악일지도 모른다라고 한 겁니다. 그리고 이게 마지막 파트인 건데요. 마지막 파트가 유망주 성장 정책, 토트넘 임대 전략 재검토 필요. 그래서 이제 유망주가 기대만큼 성장하지 못할 때 팬들의 불만이 커지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다. 특히 그 원인이 구단 운영 문제와 맞물릴 경우 비판은 더욱 거세진다. 양민혁은 토트넘 이적 이후 3차례 임대를 경험했지만 현재 코벤트리 임대는 가장 좋지 않은 결과를 낳고 있다. 그는 퀸스파크 레인저스에서 14경기에 출전해 2골 1도움을 기록했고 포츠머스에서도 16경기 3골 1도움을 올리며 꾸준한 출전 기회를 얻었다. 아직 잉글랜드 축구에 적응하는 단계인 만큼 시간이 필요하지만 우승 경쟁을 벌이고 있는 코벤트리로의 이번 임대는 그의 성장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현재로서는 상황을 되돌릴 수 없으며 토트넘은 다음 시즌이 되어야 그의 차기 임대 행선지를 다시 결정할 수 있을 전망이다라고 한 건데요. 실제 그 양민혁의 임대 기록을 제가 이거는 다 이제 일일이 체크를 한 겁니다. 양민혁 선수가 퀸스파크 레인저스 임대를 갔을 때는 그때는 이제 이적시장 데드라인에 임대를 갔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남은 경기가 17경기였어요. 근데 그 17경기 중에 14경기에 출전을 했고요. 그 중에 이제 선발이 8경기였고요. 교체가 6경기였고요. 그리고 이제 벤치만 지킨 게 2경기였고요. 명단 제외된 건 1경기였는데 이게 최종전이었어요. 임대 복귀할 예정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미 성적도 마무리가 되고 하다 보니까 마지막 경기 명단 제외된 건지, 사실 그러니까 QPR에서는 마지막 그거 제외하고는 그래도 나름 중용됐었습니다. 명단에 있었던 16경기 중에서는 8경기에 선발로 나오기도 하고 했으니까 그 출전 시간도 694분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포츠머스에서는 임대간 이후 24경기 중에서 포츠머스가 24경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퀸스파크 레인저스 시절보다 7경기가 더 전체적으로 많았죠. 근데 이제 그 양민혁 선수가 출전한 거는 15경기였습니다. 선발은 9경기였고요. 교체는 6경기였고요. 그리고 이제 벤치만 지킨 거는 이제 8경기. 그리고 명단 제외가 1경기였습니다. 출전 시간은 674분이었고요. 아무래도 이제 선발 비율이라던가 출전 시간 비율이라던가 이런 것들까지 다 감안하면은 QPR 시절이 가장 좋았던 건 맞습니다. 그래도 가장 많이 출전 비율을 가져가긴 했었거든요. 전체 경기 수라던가 그런 것들 대비요. 근데 이제 코벤트리에서는 임대 후 코벤트리가 치른 13경기 중에 3경기 출전을 했고요. 선발 1경기도 없고 교체 3경기, 벤치 지킨 게 2경기, 그리고 명단 제외가 10경기 연속입니다. 그리고 출전 시간은 29경기고요. 근데 이제 그 토트넘의 임대 잔혹사는 단순히 양민혁 선수만 있는 게 아닌데요. 일단 벨리스를 일단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민혁 선수처럼 영입 선수죠. 이 선수 같은 경우는 로사리오에서 이제 특급 유망주로 불리면서 나름 큰 기대를 가지고 1,500만 유로라는 유망주한테 주기에는 상당히 큰 금액으로 영입을 했습니다. 1,500만 유로면은 이게 1군 선수 영입이 아닌데 이거 상당히 크거든요. 근데 물론 벨리스 같은 경우는 부상이었다라는 좀 악재도 있긴 했어요. 큰 부상을 당했던 것도 있긴 했지만은 어쨌건 세비야 임대 가가지고 31분 출전이 전부였고요. 그리고 또 이제 에스파뇰 임대 가서 경기는 많이 나오긴 했어요. 27경기 나왔으니까. 하지만은 1123분 출전이 전부였고, 결국 그러면서 원래 친정팀이었던 로사리오 센트랄로 다시 임대를 가게 됐습니다. 근데 현재 로사리오 센트랄에서 뛰는 거 봐도 도리어 토트넘 오기 전 때가 더 출전 시간도 많고 골도 많았거든요. 토트넘 가기 전에는 11골 넣었었으니까.
근데 지금은 3골이니까 솔직히 임대 복귀하더라도 영입했을 당시였던 2023년보다 도리어 퇴보했다라고 평가할 수 있는 거죠. 현 시점만 놓고 보면은. 그리고 이제 데인 스칼렛. 데인 스칼렛 같은 경우는 그 잉글랜드 19세 이하 대표팀이 2022년 유럽 선수권 우승했을 때 핵심 선수였죠. 그때 득점왕도 하고 했던 선수였거든요. 그래서 토트넘 팬들이 정말 기대를 많이 했던 선수예요. 단순히 토트넘을 넘어서 잉글랜드 전역에서 좀 기대를 걸었던 선수거든요. 케인의 후계자로 기대를 모았던 선수였는데, 그리고 이 선수가 21세 이하 토트넘 21세 이하 팀이 우승했을 때 주역이기도 그때 뛰기도 했었죠. 하지만은 포츠머스 임대 가서 34경기에서 4골 1도움에 그쳤습니다. 그러면서 이때 이제 리그 1팀, 그러니까 3부 리그 팀이었는데 거기서도 그렇게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었거든요. 근데 아까 얘기한 그 토트넘 팬들이 얘기했던 업그레이드 하려 하느냐, 이런 문제인 거거든요. 바로 챔피언십으로 입스위치로 보냈습니다. 이때 입스위치가 바로 챔피언십 우승하면서 프리미어리그 승격한 팀인데, 열로 가다 보니까 전반기 12경기 146분 출전이 전부였어요. 결국 토트넘이 임대 도중에 임대 복귀시켰죠. 복귀시켜서 남은 기간 동안 토트넘에서 뛰게 했는데 4경기 19분 출전이 전부였고요. 그리고 이제 옥스포드로 임대를 다시 갔습니다. 2024-25 시즌. 근데 이때도 전반기 20경기에서 788분 출전이 전부였어요. 20경기면은 1800분이 나와야 되는데 절반도 뛰지 못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토트넘이 또 겨울에 임대 복귀시킵니다. 옥스퍼드 유나이티드에서 나오지 못하니까. 그래서 3경기 출전했고 프리미어리그에서는 31분, 그리고 2군 팀에서 220분 출전한 거죠. 그리고 이번에도 스코틀랜드 프리미어십에 하이버니언으로 임대를 보냈으나 거기서 9경기 418분 출전이 전부입니다. 데인 스칼렛도 이제는 나이가 찼어요. 이 선수 22살이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토트넘에서 기대를 걸기에는 힘듭니다. 이제는 이적 수순을 밟는 게 맞아 보이긴 하죠. 그리고 이제 RP 디바인이 사실 토트넘 팬들이 더 기대를 걸었던 건 RP 디바인이에요. 데인 스칼렛보다도 RP 디바인이 더 물건이다, 이런 평가들이 많았었거든요. 하지만 2023-24 시즌 3부 리그인 리그1 포트베일로 갔으나 20경기 1263분 출전이 전부였고요. 그리고 이제 플라이머스로 또 임대를 챔피언십으로 업그레이드 시켰죠. 여기서도 제대로 보여주지 못했는데 업그레이드 시켰는데 여기서 15경기 852분 출전이 전부였습니다. 그래도 2024-25랑 2025-26은 나름 임대 가서 재미를 보고 있어요. 처음에 이제 벨기에 리그의 베스텔루로 임대를 가가지고, 이게 여기는 1부 리그가 있고 나서 스플릿으로 상당히 경기 수가 또 많아지거든요. 그래서 이걸 합쳐야 돼요. 그러면은 30경기에 출전해가지고 6골 1도움을 기록을 한 거고요. 그리고 이번 시즌 프레스턴 노스엔드로 가서 40경기 8골 4도움 올리면서 이제 그래도 조금 임대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이미 돈리도 상당히 토트넘 팬들이 기대를 모았던 선수였죠. 특히 이제 김 실장이 좀 좋아했던 선수였는데, 어쨌건 간에 이 선수 같은 경우도 처음에는 리그1으로 임대 가서 레이튼 오리엔트, 이때 되게 잘했거든요. 이때 8골 10도움을 기록을 했는데, 그 다음 스토크로 임대 보냈는데 스토크에서 4경기 77분 출전에 그쳤습니다. 배준호 백업이었습니다. 배준호한테 밀려가지고, 같은 포지션에 배준호가 있어가지고 밀려서 77분 출전에 그치니까 옥스퍼드 유나이티드 임대 복귀시킨 다음에 다시 옥스퍼드 유나이티드로 임대를 보냈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8경기 556분 출전이 전부였고요. 스킵 얘기 뒤에서 할 겁니다. 임대 그래도 그나마 대박쳤던 선수의 스킵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랭크셔 같은 경우는 이제 데인 스칼렛 뒤를 이어서 토트넘이 어쨌건 최전방 공격수로 나름 기대를 모으면서 키웠던 선수였는데, 지난 시즌 웨스트브롬으로 임대를 갔는데 11경기 346분 출전이 전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겨울에 임대 복귀시켰죠. 임대 복귀시켜서는 프리미어리그 3경기 10분 출전했던 거였고요. 후반기를 이렇게 보낸 거고, 이번 시즌 옥스퍼드 유나이티드 가서
그래도 출전은 꼬박꼬박 선발로 나오면서 9골 3도움 기록하고 있는데 저는 이거는 그냥 평타라고 생각해요. 그래도 공격수가 9골 3도움, 그것도 39경기, 그러면은 이건 잘했다라고 평가까지는 하기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토트넘 팬 같은 경우는 여기 기사에서는 뭐 인상적인 활약을 펼치고 있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저는 랭크셔 정도로 인상적인 활약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봅니다. 그냥 평타는 치고 있다, 망하지는 않고 있다 정도인 거죠. 그리고 그 외에 또 이제 뭐 조지 에봇이라고 어렸을 때 프리미어리그 데뷔도 1분이지만 했던 선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선수도 나름 수비형 미드필더로 토트넘에서 기대를 했던 선수였는데 4부 리그 팀인 노츠 카운티로 임대 가서 그때는 그래도 많이 나왔지만은 3부 리그 팀 가서 여기서 거의 나오지 못했고 583분 나왔고, 그래서 다시 임대 복귀시킨 다음에 다시 이드타운으로 임대를 보냈습니다. 근데 여전히 그렇게 나오지 못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타이리스 홀, 이 선수도 나름 뭐 평가전에서는 출전 시간들을 받고 하던 유망주긴 하지만은 현재 뭐 노츠 카운티로 임대 가서는 그래도 공격 포인트는 괜찮게 올리고 있어요. 7골 2도움을 올리고 있는데 출전 시간은 그렇게 많이 부여받지 못하고 있죠. 경기 수는 많지만은 주로 교체로 나오고 있습니다. 임대를 전전했던 선수 중에는 해리 케인이 있는데, 케인은 솔직히 말하면은 임대 전전하면서 망할 뻔했던 선수였어요. 엄밀히 따지면은. 원래 그 케인이 처음에는 3부 리그인 레이튼 오리엔트로 임대를 갔었고, 그때 902분 출전해가지고 5골을 넣었었습니다. 18경기. 그 다음에 미럴로 임대를 가가지고 22경기 1616분 뛰면서 7골 2도움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프리미어리그 팀인 노리치로 임대를 갔는데 3경기 출전에 그쳤어요. 137분. 이러면서 나이만 들어갔던 거였죠. 그리고 챔피언십인 레스터로 임대를 갔었는데 이때도 13경기 537분 출전해서 2골 넣었고, 그 다음에 플레이오프 2경기 58분 출전했습니다. 원래 그러니까 이때 레스터시티 공격진이 이름만 들으면 화려해요. 이거 유명한 사진이 있는데 크리스 우드가 여기 주전 공격수였고요. 제이미 바디랑 케인이 벤치에서 서로 대화 나누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케인이랑 바디가 우드 백업이었거든요. 케인은 백업의 백업이었어요. 우드의 백업이 바디였고 바디의 백업이 케인이었던 거였는데, 그런데 케인이 뜨게 된 거는 셔우드 감독이, 중도 부임한 셔우드 감독이 10경기 쓰면서 그때 3골 넣으면서 가능성을 보여줬고, 그리고 셔우드가 정식 감독 되면서 그때부터 이제 터진 거였죠. 케인은 그러니까 임대에 가서 도리어 망하고 잊혀질 뻔한 선수였어요. 그걸 셔우드가 도리어 쓰면서 터트린 케이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제드 스펜스도 임대가 별로였죠. 원래 노팅엄 포레스트 승격시키고 하면서 이때 제드 스펜스가 베스트 11에 오르고 했었거든요. 그것 때문에 이제 토트넘이 영입을 했었는데 토트넘에서 나오지 못하면서 후반기에 스타드레누 임대 보냈는데 이때도 8경기 574분 출전이 전부였죠. 그리고 2023-24 시즌에 리즈 유나이티드 임대 보냈는데 전반기 7경기 390분 출전이 전부이니까 제노아로 다시 임대를 보냈습니다. 이때 16경기 출전이긴 했지만은 출전 시간은 853분이었어요. 출전 시간이 충분히 주어지진 않았어요. 교체 출전이 더 많았던 선수였는데 그나마 그래도 제노아에선 조금 가능성을 보여줬고, 그런 가운데 토트넘이 쓰면서 도리어 출전 시간이 더 늘어난, 이렇게만 보면은 리즈 그리고 스타드렌, 볼료냐가 토트넘보다 더 좋은 팀입니다. 스펜스가 더 많은 출전 시간을 기록하고 있으니까요. 그나마 그래도 성공 케이스를 좀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트넘 임대의 가장 큰 아웃풋 중에 하나, 그러니까 이번 시즌 제외하고 이번 시즌 이전까지 가장 큰 아웃풋은 바로 올리버 스킵이었습니다. 스킵이 노리치 가가지고 완전 대박을 쳤었거든요. 노리치 임대를 보냈는데 이때 46경기 중에 45경기를 출전했고 1863분 나오면서 1골 2도움과 함께 팀의 승격을 견인을 했습니다. 이때 한 경기 빠진 게 옐로 누적이어가지고 그래서 출전 정지 징계가 주어져서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올리버 스킵이 이 징계만 아니면은 전 경기 선발로 나올 수 있었던 거였죠. 그리고 토트넘 와가지고 토트넘에서도 사실 임대 복귀해서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었어요. 하지만은 이제 이 선수가 부상을 당했는데 감염 문제가 있었죠.
그러면서 급격하게 폼이 떨어지는 그런 좀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감염 없었으면은 스킵도 더 좋은 선수가 됐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나마 그래도 임대 보내서 성공하는 케이스들이 2명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부슈코비치는 완전 대박이죠. 물론 부슈코비치는 지난 시즌에도 베스터르에서 임대로 뛰면서 수비수 최다골을 기록하기도 했었는데 8골 넣었었나? 근데 이번 시즌이 진짜 대박입니다. 함부르크로 임대 가가지고 25경기 수비수인데 5골 1도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 선수가 단순히 뭐 골만 넣는 수비수가 아니라 수비에서도 괄목할 만한 성장을 보이고 있는데요. 현재 유럽 5대 리그 선수 중에서 유일하게 100회 이상의 클리어링과 100회 이상의 경합 승리와 100회 이상의 공중볼 경합 승리와 100회 이상의 리커버리를 기록한 선수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뭐 분데스리가 이달의 신인상 영플레이어를 독식하고 있죠. 거의 부슈코비치가. 디오망대가 한 번 차지했나 그렇고 나머진 거의 부슈코비치가 독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슈코비치는 바이언도 원하고 있고 바르셀로나도 원하고 있고 빅클럽들이 다 이 선수를 눈독 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떴어요. 부슈코비치는 사실 적당히 떠야지 임대 복귀 시켜서 우리가 써먹는데 임대 복귀 시키기 전에 너무 떴어 얘는. 그래서 어떻게 될지는 지켜보긴 해야 될 것 같아요. 임대만 보내다가 정작 본인들은 못 쓸 수도 있거든요. 지금 워낙 빅클럽들이 다 노리고 있어서. 그리고 이제 마이키 무어. 토트넘이 정말 기대를 가장 많이 모으고 있는 유망주죠. 토트넘이 최근에 유스에서 배출한 유망주들 중에서는 역대급으로 불리는 선수입니다. 실제 토트넘 팬들 사이에서도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뭐 이미 16살에 프리미어리그 데뷔도 하고 했으니까요. 물론 뭐 프리미어리그에서는 한계를 드러내기도 했지만은 어쨌건 토트넘이 배출한 최고의 유망주로 불리는데 이 마이키 무어 같은 경우도 현재 스코틀랜드 명문인 레인저스 가가지고 상당히 좋은 활약을 펼치고 있습니다. 스코티시 프리미어십에서 27경기 출전해서 6골 2도움을 기록하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최근 활약상이 굉장히 좋아요. 갈수록 올라가고 있어요. 21라운드부터는 4골 1도움을 기록하면서 점점 더 처음에는 이거 망한 거 아니야? 이런 얘기도 나올 정도였는데 첫 한 6경기 정도는 그래도 이후에는 차근차근 발전해 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무어가 최근에 인터뷰를 했거든요. 최근에 인터뷰를 한 데에서 손흥민 선수 얘기를 했습니다. 손흥민이 나에게 정말 많은 도움을 줬다. 그는 내 우상 중 하나였기 때문에 비슷한 포지션이었으니까 훈련 중에 그에게 질문을 하고 양발, 마무리 능력 등을 함께 연습했다. 그게 얼마나 좋은지 볼 수 있지만 그는 경기장 밖에서 얼마나 겸손한지 그리고 모든 유스 선수들에게 시간을 내는 모습을 보여줬다 라고 한 겁니다. 근데 실제 마이키 무어가 이거는 이제 유스 아카데미에서 뛰던 시절이거든요. 손흥민 셀레브레이션 하기도 하고 그럴 정도였죠. 그 정도로 마이키 무어는 어렸을 때부터 손바로 유명합니다. 손흥민 광팬으로 유명합니다. 아무튼 원래 임대의 목적이란 게 어린 선수에게 출전 기회를 주면서 성장하도록 하는 거잖아요. 근데 현재까지 토트넘은 사실 유난히 임대 잔혹사가 좀 큰 편이긴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 방점을 찍는 게 양민혁 선수에 가깝다라고 볼 수 있는데 현재까지는 그래도 이번 시즌 들어서 부슈코비치나 마이키 무어 같은 성공 사례도 있으니까 부디 다음에는 아무래도 이제 양민혁 선수 다시 한번 임대를 떠날 가능성이 높아 보이긴 하는데 좋은 팀을 찾아서 임대를 가서 부슈코비치나 무어처럼 이렇게 성장하는 모습 보여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